자, 25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의 경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이다. 자, 틀린 것은 되어 있죠. 1번. 자,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이건 안 되죠. 반드시 임대주택은요,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 거주기간이 5년 이상 돼야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 답이네요. 두 번째. 자, 주택 및 그 부토지의 전분의 일부가 그 관련 법률에 의해서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됐다. 자, 수용되면 아예 보유기간이건 거주기간이건 제한 없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경우 단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한 경우 가능하죠. 저희가 외국 나가면 아예 기간 제한이 없죠. 다만 적어도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는 처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요하는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합니다. 마찬가지예요. 3번하고 똑같죠. 단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출국일로부터 2년 내는 양도가 돼야죠. 5번.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택을 학교의 취약,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또는 1년 이상 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을 위해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나 군으로 이사를 가요. 이때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해서 학금병에서 학교의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형 최소한 1년 이상 거주가 돼야죠. 그럼 잘못된 걸 원저에서 1번 항상 임대주택은요 5년 이상 거주인데 조심할 건 취득일로부터가 아니고 이제 임차일부터입니다.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가 되어야 돼요. 자, 26번 갑니다. 다음 자료와 같이 토지를 개인 간 매매한 경우 매도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매수자의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으로 옳은 건데 이건 좀 복잡합니다. 역시 한자가 잘못되어 있죠. 매도자는 갑이고요. 갑. 매수자는 을입니다. 누가 보면 제가 이렇게 했는지 알겠어요. 저 범인 아닙니다. 자, 보니까 계약한 날짜가 4월 27일이고 계약상 잔급일자가 6월 1일 18일로 되어 있고 사실상 잔급일이 6월 20일인데 자, 지금 보니까 이제 개인과 개인이 매매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개인 대 개인이 매매가 됐기 때문에 취득세는요 계약상 잔금일 이때가 취득한 날이 되고 양도세는요 사실상 잔금일이 돼요. 그럼 취득세는 언제? 6월 18일 날이 취득한 날이고 양도세는 6월 20일이 양도한 날짜가 돼요. 그럼 일단 그럼 취득세부터 가면 이때 취득이니까 이때부터 며칠 내입니까? 60일 내죠. 60일 내에 신고 납부입니다. 그럼 8월 언제? 8월 17일까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7월 달이 30일까지이기 때문에 8월 17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돼요. 8월 17일까지 60일 내니까. 그럼 양도세 언제까지? 양도세는 양도일 속한 달의 말부터죠. 달의 말부터 2개월 내니까 그럼 6월 30일부터 7, 8,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럼 양도세 예정 신고에는 언제? 8월 31일까지고 취득세 언제? 7월 17일까지, 8월 17일까지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돼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7번으로 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관한 규정인데 틀린 것은 뭐냐? 1번. 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합니다. 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 산 날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이 처분돼야죠. 그래서 항상 거주 이전이면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인 상속 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외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상속받으면 본인 거 일반 주택이 먼저 처분돼야 됩니다. 세 번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 존속을 동거 봉양합니다. 하기 위해서 세대 합심에 따라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그 합가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합친 날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한다. 이게 잘못됐어요. 즉 합가일 현재는 2년 이상 보유가 아니에요. 저희가 이 보유 기간은 항상 양도일 현재야. 항상 양도일 현재, 양도일 현재입니다. 현재의 1주택이야 되고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입니다. 그래서 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입니다. 그래서 양도일 현재지 이게 합가일 현재 아니에요. 네 번째, 1세대 1주택의 요건 갖춘 2개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면 양도자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양도했다고 선택한 건 과세가 되고 나중에 양도했다고 선택한 건 비과세가 됩니다. 5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나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을 통해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를 양도하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됩니다. 근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샀다면 그 집 산 날로부터 3년 내 입주권이 처분되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되었다 이거죠. 자, 28번으로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부동산 관련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죠. 1번. 자, 부동산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요거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최소한 1번 이상 취득하고 2번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게 됩니다. 두 번째, 토지를 개발해서 주택지, 상가 등으로 분할 판매할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돼요. 왜냐면 저희가 집을 져서 판다고 하면 주택 신축 판매업인데 그 이외 건 전부 다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이 돼요. 세 번째, 자기 토지 위에 상가를 신축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다. 마찬가지 부동산 매매업, 집 졌다는 얘기 없으면 다 부동산 매매업이 돼요. 네 번째, 주택 신축 판매업자로서 한 동의 주택을 1년에 1회 신축해서 판매할 경우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 아니에요. 저희가 집을 짓는다, 이렇게 주택이 신축된다고 하면 무조건 주택 신축 판매업이에요. 주택 신축 판매업이에요. 판매업. 같은 말로 건설업이에요. 건설업. 그래서 주택 신축 판매업 같은 말로 건설업이라고도 하죠. 합니다. 자, 4번 답이 5번. 묘지를 개발해서 분묘기지권 설정하고 묘지 설치자로부터 지료, 일종의 임대료입니다. 받으면 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이 되죠. 잘못된 건 4번입니다. 자, 29번으로 갑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자, 소득세는요,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발생된 세대원들의 소득을 합산해서 세대별로 과세한다. 절대 아니죠. 항상 인별과세입니다. 개인은 개인별 과세, 법인은 법인별에서 인별과세가 원칙이에요. 어떠한 경우도 세대별로 합쳐서 과세하는 건 없어요. 1번 답. 2번.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며 종중이나 동창회와 같은 법인으로 보호하는 단체는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으로 의지해서 소득세를 내죠. 그래서 원래 이제 법인은 법인세를 내고 개인은 소득세를 내죠. 세 번째, 계속적 반복적으로 양도하면 얘는 사업소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 양도면 양도소득이 되고 계속적 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네 번째, 자,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고 납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5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이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여받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절대 세대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항상 인별, 개인은 개인마다, 법인은 법인별로 각각 과세가 돼야 돼요. 자, 30번으로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 소재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 임대한 주택의 과세기간, 종료연재, 기준시가가 10억 원인 1주택을 임대하고 지급받은 소득은 과세가 돼요. 왜냐면 주택은 원래 1주택이 임대가 되면 비과세인데 기준시가가 9억이 초과되면 얘는 고가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과세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과세가 됩니다. 두 번째, 양도 당시 실지의뢰가액이 10억 원인 법정 요건 충족하는 등기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의 최고 100분의 80의 보유기간별 공제를 적용한다. 즉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양도세는 이 장기보유 공제가 1세대 1주택은 24부터 최고 80%까지고 그 이외 건 10부터 최고 30%까지입니다. 그래서 주택이니까 최고 80%까지 공제 대상이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갑과 을이 고가주택이 아닌 공동소유 1주택, 지분율 갑 40, 을 60입니다. 을 임대할 경우 주택임대 소득의 비과세법 판정할 때 갑과 을이 각각 1주택씩을 소형으로 본다. 자, 조심해야 할 게 요게 여타세금은 3번 얘기가 맞아요. 근데 임대소득만큼은요, 임대업만큼은 공동소유하면 지분이 큰 작고로 봐요. 그래서 임대업에 대해서예요.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선 그게 공동소유가 되면 누구 거로 봅니까? 지분이 큰 작고. 지분이 큰 작고로 봐요. 지분이 큰 작고로 보게 됩니다. 틀렸죠? 4번. 법령이 정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양도했다. 자, 불가능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 세법상 등기된 걸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5번.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1세대 1주택을 전부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그죠? 항상 양도 시점에 사실상 주택이야지 전부 영업용 건물이면 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으로 볼 수 없겠죠. 그죠? 영업용 건물이니까.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31번으로 갑니다. 다음 취득세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 자, 취득세 납세의 성립 시기는요,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한 때이다. 그렇지요. 둘째, 니은번. 상속으로 인해서 취득할 경우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봐요. 그죠? 셋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납세자에게 교부징수한다. 틀렸죠? 원칙이 신고납부입니다. X. 1번.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이동되는 과정에서 담세력을 포착해서 과세합니다. 맞죠? 미음번. 취득이라 하면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자, B번. 취득세는 차등비례세 일로서 조례가 정한 바에서 100분의 50법인 데서 가감이 되죠. 다만 중과되는 건 가감되지 않습니다. 자, 15번. 차나 기계장비, 항공기, 또 제조, 조립, 건조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 안 해요. 원시 취득은 과세 안 하지 않죠. 언제부터요? 승계 취득부터 과세합니다. 2번. 취득세 부과세는 취득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세액에 대해서 10%의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하고 감면받으면 감면세액이 20%의 지방교육세 아니에요. 감면받았어도 20%의 뭡니까? 그죠?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그래서 납부할 때는 두 개가 붙죠. 취득세가 납부되게 되면 자, 취득세 부가세인데 이게 납부할 때는 부가세가 두 가지가 붙죠.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 지방교육세. 이때 농어촌 특별세는 10%요, 지방교육세는 20%죠. 대신 취득세가 감면된다. 마찬가지. 감면되어도 똑같아요. 감면되어도 농어촌
농어촌 특별세가 붙죠. 몇 퍼센트가? 20%가 이렇게 구분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잘못된 게 두 개네요. 그죠? 디귿번하고 이응번하고 두 개가 잘못되었다 이거지. 자, 이제 32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지방세기문법상 납세 의무의 확정에 대한 설명이에요.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면 지방세 납부나 징수를 위해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납부할 지방세액을 납세 의무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 납세 의무의 확정 방식은 납세 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 있어요. 또 납세 의무의 성립 후 특별한 절차가 요구된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도 있어요. 재산세 아니지 신고할 때 확정되는 건 취득세하고 뭐 등록 면허세가 속하겠죠. 또 그때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 재산세 아니지. 취득세 아니죠. 얘는 재산세죠. 바뀌었어요. 앞뒤가 지금. 그래서 위에 게 재산세 등이 아니고 취득세 등, 밑에 게 취득세 등이 아니고 뭐 재산세 등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 정답이 2번이겠죠. 자, 세 번째 갑니다.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는 신고할 때 확정돼요. 위에 있잖아. 그래서 신고 납부 세금은 신고할 때 확정되고 4번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과세표준 세액을 지자체가 결정했다? 즉 무신고했겠죠. 그럼 무신고되면 가산세가 붙어서 정부가 그 세금을 결정합니다. 그땐 결정할 때 확정되기도 합니다. 5번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 세액을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 외의 지방세는 즉 보통징수하는 거죠. 보통징수하는 지방세는 역시 이제 그 지자체가 결정할 때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정답 나왔네요. 정답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33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 자, 부동산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률 운영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과세하죠. 즉 등기, 등록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두 번째.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봐요. 단 요 2번이 분명히 재건축이어야 돼요. 여기에 재개발 사업이 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재건축일 때예요. 세 번째,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해당 직계 비속이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돼야만 입증 나왔네요. 유상취득이에요. 근데 그게 입증 안 됐다. 그럼 전부 다 증여된 거로 추정을 하게 돼요. 네 번째, 자, 직계 비속이 권리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 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 무상취득으로 본다? 아니죠. 교환하면 유상취득으로 봐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분명히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또 직계존비속. 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매매가 되면 세법상 무조건 증여된 거로 추정을 하죠. 다만 얘가 입증되면 유상취득이 돼요. 그 뭐 있냐? 항상 내가 이제 파, 공, 대 등 4개야. 그래서 파산선고, 공매경매, 대가입증, 등기자산 간의 교환. 그래서 파산선고, 공매경매, 대가입증, 그다음에 등기, 자산 간 교환. 이렇게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그건 틀렸네요. 그죠? 5번.
직계비속의 공매를 통해서 직계존속의 부동산 취득했다. 자, 공매 나오죠.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4번 등기화하는 자산간 교환에도 유상취득으로 보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34번 갑니다. 자, 취득세 부과와 징수에 대한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자,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 대상 되면요. 사유 발생 일로부터 30일 내에 그 차익을 신고하죠. 원래 취득세는 60일 내 신고인데 이렇게 일반 과세가 중과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자진 신고 납부하지 않고 매각했다. 속된 말로 미등기 전매했네요. 이땐 가산세가 80%가 수반됩니다. 세 번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 납부하면 결국 만분의 3, 그죠? 하루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겠죠. 네 번째, 자,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결정 통지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때 기한 후 신고가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징수한다. 아니죠. 징수해요. 단 감면되죠. 그래서 여기 1개월 내에 신고되면 50% 감면, 6개월 내에 신고되면 20%가 감면돼요. 그래서 6개월 내에 하면은 1개월 내에 하면 20% 감면, 6개월 내에 하면 20%가 감면돼요. 그래서 1개월 내에 50% 감면. 자, 4번. 지방세의 신고 납부 불이행 시 납부하는 가산세는요. 천재 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대상 제외합니다. 그렇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35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구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겁니다. 보죠. 일단 기업번.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입니다. 분리과세 맞죠? 두 번째,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한 농지입니다. 얘도 분리과세인데 틀렸네, 그죠? 세 번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면허나 인가를 받은 터미널, 얘도 분리과세인데 틀렸네요. 네 번째, 건축법 등에 의해서 허가 등을 받을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않았대요. 종합부천과세 맞네요. 민번, 공장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이 일반 건축물이죠. 그 부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2, 2%에 미달되면 전부 다 나대지로 보게 돼요. 종합 합산과세가 돼요. 맞네요. 비번, 광역시 지역의 상업지역 내에 존재하는 입지기준 면적 이내 공장용지입니다. 공장이 군지역에 있든가 산업단지에 있으면서 면적 이내가 되면 별도 합산과세인데, 아니 분리과세인데, 지금은 공장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등에 있으면서 면적 이내가 되면 이때는 별도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틀렸네요. 그건 잘못된 게 니은, 디귿, 비읍이에요. 그래서 니은번은 분리과세 되고 디귿번도 분리과세, 비읍번은 별도 합산과세가 되어야 돼요. 틀린 건 몇 개입니까? 그렇죠? 3개입니다. 3개. 3번. 자, 36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번. 자, 과세 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의 공시가액을 합한 금액이 6억 원 초과한 자죠. 맞네요. 둘째,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나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재산세 비과세, 과세 면제, 경감받은 후에 훗날 부과 대상 됐대요. 이를 준용한다? 맞아요. 세 번째,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 초과될 경우 그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날부터 2개월 내 분납할 수 있다. 얘도 맞네요. 그죠? 1번, 관할 세무서장은요,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 세액을 결정해서 당해년도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부과한다가 아니고 12월 1일부터죠. 1일부터
15일까지 부과합니다. 1일부터 15일까지. 그래서 틀린 거 하나네. 1번. 더 틀린 거 하나. 2번. 자, 그래서 이제 37번으로 갑니다. 이제. 자, 다음 중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대상은 모두 몇 개인가? 골라보죠. 일단 기억번. 지상권의 현물 출자 가능합니다. 두 번째, 토지의 양도 담보는 해당이 없죠. 셋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토지를 허가받지 않냐고 양도했다. 양도 맞아요. 근데 디귿번이 민법상 분법, 무효, 취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법은 절대 등기 등록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 1번 이혼 위자료로 이전했다. 얘도 맞죠, 그죠? 몇번 이혼 일방이 제3자를 청구했다. 양도 아닙니다. B번 환지 처분으로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얘도 양도 아니죠. 10번 형제자매 간에 등기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부동산 교환했다. 양도 맞네요. 그럼 결국 양도인 게 기역, 디귿, 리을, 시옷이네요. 4개입니다. 자, 이제 38번으로 갑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 계산 시엔 취득과 양도 시기로 틀린 것은 1번. 자, 양도세는 원래 매매가 되면 원칙이 대금청산일인데요. 1번.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답니다. 언제예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가 된 등기등록 접수일로 하죠. 그게 주식이 문제입니까? 명의계소일로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증여받았대. 증여받은 날. 셋째,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반하는 법률에서 수용됐대요. 사업인정고시일 아니지. 수용되면 대금 청산된 날, 수용 개시된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요 중에서 가장 빠른 거죠.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요 중에서 가장 빠른 날로 해야 됩니다. 틀렸고, 네 번째는 대금 청산일까지 전에 이미 등기했대요. 항상 원칙보다 앞서 등기되면 다 이제 그 등기 등록일로 하죠. 등기 등록일로 합니다. 5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했다. 언제? 상속 개시일로 하죠. 상속 개시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정답이 3번. 네. 자, 이제 39번으로 갑니다. 자,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1번. 자, 아파트 분양권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분양대금 지연, 납부로 발생한 연체 이자를 양수자가 부담하게 하면 그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이 돼요. 두 번째, 정상적인 수선 또는 부동산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미한 개량인 벽진, 장판의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 비용, 옥사 방수 비용, 타일 및 변기공사 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로 볼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답이네요. 세 번째, 건물 구입 후 전체 용도를 변경하거나 대수선 공사를 할 경우 자산의 개량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 얘는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필요경비로 산입이 되죠. 네 번째, 토지의 이용 편을 위해서 지출된 묘지 이장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불법 건축되어 있었던 무허가 건물을 매수, 철거하는 데 지출된 비용도 필요경비로 나중에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5번 토지의 이용편을 위해서 자기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무상으로 기부한 후 자녀 토지를 양도할 경우 그 기부한 토지의 취득가액 및 지출 비용도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요 39번은요. 전부 다 저희 이제 판례에 나오는 문장들만 넣어본 겁니다. 넣어본 거니까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40번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 소재 부동산을 2017년 10월 24일에 양도했대요. 예정 신고기한 언제냐? 언제는 10월 달에 속한 달의 말 10월 30일부터 2개월 내죠.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하면 됩니다. 어디 가서? 양도자의 주소지 세무서에 가서죠. 답 4번이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사회 동형 모의고사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해 봤는데
글쎄요. 문제가 뭐 자꾸 뭐 아무리 뭐 길게 내고 복잡하게 내도 문제가 거의 자꾸 중복되는 패턴이 많죠. 그래서 꼭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지금 1회 것부터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또 환절기가 날씨가 되게 뭐 왔다 갔다 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면 뭐 좋은 결과 있겠죠. 자,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